마피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계좌 보시면 장기, 중기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피디님, 네네. 테슬라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증시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어요. 네. 제가 목요일날 240 정도 부근에서 이 밑으로 지금 지지받는 부분이 없어서 좀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5, 210 네. 정도 그 정도가 좀 지지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긴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잡으면 안 되고요. 지지되고 또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좀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떨어졌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바로 말씀드린 게 중간에 비어있다 좀 210 그 정도 보셔라고 말씀을 바로 드린 이유도 그 이유였어요. 제가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피디님, 추세선은 하단인데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다릅니다. 추세선이 이탈을 안 돼서 지지받았고요. 추세선을 붕괴했으면은 여태까지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는 추가 하락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단기적인 분들은 다 던집니다. 또 공매도 세력도 이때 찬스다 해서 공매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시면 바로 물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 보시면 여기서도 비스듬히 떨어졌죠.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는 각도가 좀 급합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못 했었을 거예요. 저도 매도를 못 했거든요. 약간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회 주지 않고 그냥 내리고 계속적으로 내렸습니다. 무섭게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어닝콜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후에 보는 뷰를 좀 좋지 않게 보는 게 확연히 드러났고요. 웬만하면 일론 머스크가 좀 자랑하면서 약간 부풀리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게 과시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심각한 느낌으로 좀 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그 경기 침체도 그렇고 장세를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고서 뭔가 낌새를 차린 사람들이 그때 바로 그냥 매도를 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실시간 상황도 그렇지만 좀 번역도 봐야 되고 증시 분위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돈 곳은 2019년도 2분기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그만큼 요번 실적이 대단히 미스가 났었어요. 네, 테슬라 중요한 지지선은 어디쯤일까요? 강력했던 이 지지선의 하단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네. 자, 그리고 200일선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0일선은 중요한 그 중장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구분점이거든요. 요걸 밑으로 내려온다면 좀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그래도 상승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살짝 깨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2021년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쭉 올라가다가 지금 202선까지 왔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고 약간 겁을 주고 계속 이걸 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좀 그런 모습이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요 각도도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202선을 그 지금 닿는 과정에서도 음봉 3개로 개파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거기에 거래량도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죠. 추세선에 지금 하단이 요 정도에 위치되어 있어요. 추세선 하단이 지금 $200 부근이거든요. 하단이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살짝 머물다가 약간 오르다가 추가 하락할 확률을 좀 보고 있고 아니면 더욱더 그냥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200일선에서 좀 머뭇거리다가 추가 하락할 확률을 좀 보고 있고 추세선 하단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200. 자, 그런데 더 무너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자, 지난 4, 5월 때 지지받았던 16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관님 입 벌어지시네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 부근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내려간다, 100 간다, 90 간다 이런 거는 세상 일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피디님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네. 그러면 200과 160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서 보시는 거예요? 요 사이 중간 180 정도? 하여튼 160까지도 볼 확률도 한 30%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도가 좀 문제예요. 각도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 급하게 떨어지고 개미도 지금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올리더라도 실망 매물이 쭉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안 좋을 것 같은 그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공매도사 입장에서는 아싸 하면서 더 내릴 확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지금 망하냐 또는 비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고 요번 하락만 잘 겪은다면은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락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100을 깨져서 밑으로 내려간다고까지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은 보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좀 211 요 정도의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살짝.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때 네. 그때 비중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산 물량만 좀 비중을 줄일 예정이고요. 최근에 산 거 좀 손실이 다 바뀌었죠. 장기 중기 물량은 매도할 상관없고요.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이 어렵습니다. 자, 스파이 보시면 자,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큰데 이틀 연속이죠. 그리고 장대 음봉이 2개 연속 나왔죠. 네, 거래량이 높은 게 2개 연속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싸다고 그냥 매수하시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제가 200일선을 지금 딱 닫고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지지를 받을 기대를 했는데 종가까지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하단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 QQQ 보셔도 똑같죠. 장대 음봉 나오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큰데 이틀 연속이죠.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도지나 밑꼬리가 좀 이런 식으로 달리면 좀 기대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막판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덜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밑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좀 올렸다는 얘기죠. 자, 근데 XOXL은 약간 밑에 밑꼬리가 약간은 있었고요. SOX요? 네, XXS 반도체 밑꼬리가 살짝 있었고요.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지 네, 않아요. 그 전날보다는 많지 않죠. 네. 얘가 조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스파이는 200일선을 깨지고 밑에 꼬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끝났죠.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 보시면 좋지 않죠. 뭐 저도 다음 주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많이 나온다면 매도할 계획이 있었던 수량은 매도하실 거를 좀 분할로 권해드립니다. 지지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스파이는 430이 지지선이었는데 430을 그냥 무너져 버렸죠. 420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에서는 한 415 정도까지 내려갈 확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추세선 하단인 정도가 되겠고요. 자, QQQ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네. QQQ는 362 정도 지지를 받을까 했는데 무너져서 지금 더 내려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하단 342 정도 부근에서 좀 TQQQ를 매수하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쁘진 않고 여기 좀 200일선도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네.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QQQ 특히 TQQQ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닐 겁니다. XOXX 반도체는 475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가볍게 깨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갭 상승했던 이때 460 요때도 요번에 무너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무너지고 종가로 460 밑으로 내려왔죠. 자, 435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역시 추세선 하단 정도 되겠고요. 손실이 큰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실이 큰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 영상에서 딱 3가지만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한다, 극도의 공포에서 매수한다. 세 번째가 뭐죠? 안 산다. 네, 안 산다죠. 가장 중요했던 안 산다인데 조금 오를 것 같다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그거를 뼈저르게 느끼셨어야 됩니다. 특히 테슬라라는 종목은 너무나 위험한 종목.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도 테슬라는 이 자체가 레버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TSLL은 1.5배였잖아요. TSLL 정도가 TQQ 정도가 됩니다. 거의 XOXL급으로의 변동성이 커요. 따라서 이 테슬라는 철저하게 추세선 하단에서만 매수하고요. 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제가 이때도 삼슬라 매수 안 했잖아요. 삼슬라 이때도 위험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때는 매수 얘기도 안 했어요. 이때는 좀 위험하죠. 이번 손실 본 분들은 이번에 좀 다시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이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했을 때 매수하고 싶다 했을 때는 소량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뭔가 비중은 이럴 때 비중을 누리시고 진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조금만 사보시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때 상황에서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상황을 좀 거의 동등하게 봤는데 그래도 올라갈 상황으로 좀 보긴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비중을 더 싣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장사도 안 좋고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플랜 A, 플랜 B를 둘 다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위로 베팅이거나 비중을 싣거나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2달 전보다는 손실이 엄청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수익 상태에서 좀 까진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손실 되신 분들은 좀 마음이 크시겠죠. 네네. 조금 심기일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피디님 현재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요? 전 현재 지금 XOXL이
조금 미리 떨어진 감이 있어요. XOXOL의 비중이 큰 브로드컴 반도체죠. 엔비디아 뭐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무너진다고 위험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보진 않고 있어요. 역시 반도체죠.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자, AMD도 지난 저점보다는 좀 위에 있죠. 현재 200일선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 하락의 주범이었던 TSMC도 바닥보다는 상당히 위에서 지금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좀 위에 있고요. 역시 이번 하락의 주범이었던 ASML도 뭐 근래 저점보다는 좀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많이 위에 있죠. 추세선도 잘 지키고 있고 나쁘지 않고요. 자, 매수했었던 퀄컴도 장기 추세 하락선을 그래도 잘 지지를 좀 하고 있죠. 그렇게 추가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따라서 반도체가 조금 미리 과하게 떨어진 느낌이 있고 지지를 받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빅테크 종목의 TQQQ는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미리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 하단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조금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요. 지금 모습에서는 XOXL로만 좀 분할 매수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지금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요번 하락만 잘 버텨서 분할 매수를 잘 해서 저점을 좀 잘 잡는다면은 진짜 10년 후에 와 그때 잠 잘 샀다라는 그런 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만큼 떠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 찬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번 경기 침체만 겪고 올라간다면 이 이후에 전기차 세상은 뭐 오는 것은 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트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테슬라의 다양한 그 먹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는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테슬라도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좀 계획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성을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테슬라는 지금 뭐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받는 거 좀 확인도 하고 약간 가격 조정도 지금 되고 있죠. 약간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V자로 반등하면서 쭉 올라가서 놓쳤네 그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반등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XOXL로 조금 저는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거래량을 잘 보셔야죠. 그리고 스파이가 20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지 엔비디아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는 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겠던가 또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힘드네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손실 보신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어제 영상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하고 진짜 더 준비 노력해서 뭔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지 그 다음번 기회 또 있을 때 소중한 기회를 잡고 큰 수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고요. 뭐 계좌 보여드리면서 제 매매하는 걸 그냥 보여드립니다. 절대 뭐 저 따라서 그대로 매수하셔서 손해보시거나 뭐 그러면 좋지 않고요. 이익 보면 좋지만 손해보면 죽일 놈 살 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시선 저점, 극도의 공포 이럴 때는 그나마 분할 매수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부분에서도 그 수익 볼 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제가 공유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까지 다 한다면은 빠른 대응이 어려우면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변수가 또 많으니까 변수도 많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뭐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마피들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황은 내일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번 주도 영상 많이 올렸는데 이번 주도 영상 많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